그다음에 우리 추경호 부총리님, 네. 뭐 정말 이 국내 환경이 아니라 이 또 세계의 환경, 또 우리 사고죠. 뭐 고금리, 고물가, 고환율, 고유가 때문에 연일 우리 부총님이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런데 이 지난 7월 달에 기재부에서 보니까 이 공공기관 부채 규모에 대해서 한번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. 네. 2016년 말에 499조였던 이제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5년 만인 2021년 말에 583조 원까지 큰 폭으로 늘어났더라고요. 네.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 대규모 계획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 정부의 절박한 어떤 혁신 의지가 엿보이는 장면인데, 현재 공공기관 재정 심각성이 어느 정도이고 그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나름대로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된 경영을 한다고 애를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현재 실태로 보면은 역시 방망 경영의 흔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. 지적하신 대로 인력도 많이 늘었고 부채도 많이 커졌고 또 인건비 수준도 직업의 안정성은 보장되는 데 비해서 심지어 대기업 평균보다도 높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, 수익성,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에 수익성, 생산성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어 적자 규모도 커지는 기업들이 많고 그런 현상입니다. 그리고 저희들이 국민과 전문가를 상대로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. 하는데 나온 결과가 한 70% 안팎이 공공부문의 방망 경영을 지적하고 지금 개혁이 시급하다,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십니다. 예, 우리 부총리께서 아주 잘 파악하고 계시고 또 잘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사실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때 이게 이제 공공 부분 81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위해서 이 사실 공공기관을 이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보는 생각합니다.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 경우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세금을 쓰는 것이,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쓰는 것이라고 또 말씀도 했는데, 세금으로 81만 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또 실제 취임 다음에 2018년부터 이 공공기관 평가 지표를 바꿔요. 공공기관 평가 지표에 기존에 없던 일자리 창출을 넣고 단일 항목으로 두 번째로 배점이 높은 7점으로 신설을 합니다. 반면에 실제적으로 중요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이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재무예산관리 평가 기준을 점수를 기존 10점에서 5점으로 이 절반을 낮춥니다. 결국 평가 기준을 바꿔서 이 세금 일자리에 공공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우리 부총리님 생각 어떻습니까? 뭐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. 공공기관은 다 설립 목적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다 설립이 돼 있고 그 직무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공공성을 담보를 한다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 효율성, 공공성, 재무적 가치 이런 것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여러 사회적 가치라는 이름 하에 나열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효율성, 재무 건전성 이런 부분은 다소 소홀히 되고, 또 그런 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데 대한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. 그래서 앞으로는 재무 성과 비중을 더 높이고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이 모호한 개념은 저는 대폭 줄여 나가야 된다. 그 과정에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 실제로 보면은 이 통계상으로도 정말로 그 문재인 정권 때의 의도대로 공공기관의 인력 운영이 많이 늘어난 것도 확인됩니다. 우리 뭐 자료화면도 있지만은, 그래서 본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 동안 정원이 많이 증가한 상위 5개 공공기관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이 경영평가 예외 대상인 코레일테크, 그리고 분당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와 한국도로공사, 또 근로복지공단 모두 정원이 아주 크게 증가했어요.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 다음에 더 높은
등급 평가를 받은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. 결국 이렇게 늘어난 공공기관 이 채용 규모가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11만 5천 명이나 됩니다. 장관님, 이 정말 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은 또 굽은 것은 바로 펴야 되고 또 이 지도자는 잘못된 부분을 이 국민의 국익의 이익이 맞다면 바꿀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일자리 공약 이행을 자자찬하기 위해서 보면은 이 건전한 국가 미래 재정은 아예 망각하고 국민 혈세를 국가 재정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인력 정대에 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님 동의하시나요? 예, 일부 아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면서 나타난 현상도 있는데 사실은 비정규직 제로의 무리한 정책의 파생 부분도 또 부작용으로 일부 나타난 것 같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 일자리로 지금 경영 불실이 심각해지면서 지금 이자도 못 내는 공기업이 2017년도 5개에서 2021년도에 18개로 늘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자도 못 내는 공기업을 지금 이렇게 이 공기업의 재정이나 국가 재정을 망가뜨린다. 뭐 힘드시겠지만 바로 잡고 뽑은 걸 바로 펼 수 있는 총님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. 예, 공공기관도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생산성 높은 그런 공공부문으로 거듭나야 되고 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. 그래서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또 국민들께 또 고통도 분담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네, 수고하셨습니다.